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우선 뉴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뉴스가, 네, 아네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자, 아침에 뉴스가, 이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에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하면 전기도 있겠고, 뭐, 수소도 있겠고, 3조를 투자하겠다. 뭐, 시스템 반도체 워낙 많습니다. 상장사도. 시스템 반도체 한 파운드리 쪽은 뭐, DB 하이텍, 이 대표적이고, 물론 뭐, 삼성전자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팹리스 쪽은 이건 설계만 하는 거죠. 뭐 동우나나텍 또 뭐 있을까요? 실리콘 웍스 또 제가 기억나는 회사가 또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또 생각해보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꼭 관계는 없지만 후공정 업체로 어제 많이 올랐던 네페스 그 다음에 테스나, LB세미콘 뭐 이런 회사 많죠. 전기차, 수소차는 뭐 더 많습니다. 일일이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이 중에 바이오 헬스가 어제 시장 중에 제일 제가 주목됐던 부분이 이런 알테오젠이나 뭐 지노믹틀이나 이런 주식들에 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중저가 바이오주들의 강세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오늘 중저가 바이오주의 강세로 이어질지 그게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전기 수소차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LG 디스플레이 큰일 났습니다. 8월에도 패널 가격이 올 들어 최고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뭐 최고 수준으로 빠졌는데 참 기약 없습니다. 이 주식 제가 볼 때 좀 위기 수준이 아닐까. 이제 중국은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LCD 업체들 완전히 손들도록 지금 뭐 삼성은 이미 LCD 라인을 공장 가동을 하나씩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아직도 매출의 80% 이상이 LCD여서 참 없애지도 못하고 계속 상산할 그렇다고 해서 지금 OLED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TV용 OLED는 여전히 힘들거든요. 사면 초과입니다. 어떻게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는 공매도도 제법 붙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공매도 계속 붙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줄었다가 8월 초까지 줄었다가 계속 일단 줄기는 주는군요. 상환은 상환대로 하고 또 새로 공격하는 거는 공격대로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7월 말부터 확정가였군요. 네, 결국은 7월 하순부터 이렇게 주가 빼는 데는 공매도 공격이 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아침에 뭐 볼만한 뉴스고 어제 나온 뉴스들 중에서 개그맨 김철민 누굽니까? 어제 나온 뉴스 어제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뭐 데일리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데일리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제가 참 유튜브 방송 말씀드리면 오늘 수요일입니다만은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아침에 이데일리 TV 종목 방송 때문에 그때는 좀 방송에서 뵀으면 좋겠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월수목은 아침 8시 부반부터 10시 그 다음에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20분은 매일 진행이 됩니다. 개장과 폐장을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중에
시황 전망도 하는데 어제 보면 코스닥이 보면 11시가 하나 분수령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시 요 정도 1시 10분 15분 정도, 그 다음에 2시 10분 정도가 보인 변곡점들이었습니다. 마디마디들인데, 일단 11시부터는 보시겠지만 11시부터는 외국인들이 요거는 기관이군요. 외국인들이 11시부터 뚜렷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순매수라기보다 실질 순매도가 확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요 시간부터는 외국인들이. 그리고 보시면 기관들은 1시 좀 지나서 이때부터 하죠. 그러니까 어제 1시쯤 지나서 이때부터는 기관들이 땡기기 시작했고, 특히 2시 요때 2시 한 15분 요때부터는 완전히 땡깁니다. 요때부터는. 그래서 어제는 외국인들이 이 발동을 걸고 기관들이 오후에 확 땡겼는데, 자, 아시겠지만 지난 한 6영업일 동안 기관들은 시장에 별다른 관심을 안 두고 시장에 계속 순매도 분위기였고, 어제도 아침에 아시겠지만 어제 제 오전 방송 때 굉장히 저는 마음 무거웠거든요. 자, 뭐냐면 어제 오전에 요렇게 기관들이 한 300억 이상 오전 9시 50분 정도부터 이미 한 361억이나 순매도 하면서 규모가 컸고, 외국인들도 한 3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다. 그때 제가 이야, 이틀 연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파냐, 이틀 연속 다우지수가 올랐는데 이렇게 파냐, 제가 굉장히 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야, 시장이 이렇게 힘드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힘드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오후장 방송 때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뉘앙스를 했는데, 이렇게 기관들이 변했다. 근데 기관이 갑자기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연기금 자금 집행설이 나왔고, 그게 확인은 안 됩니다. 확인은 안 되는데 이런 흐름만으로도 확인은 되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은 기관들이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코스닥만 이랬다는 것은 코스닥에 대해서 자금 집행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인데, 뭐냐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원래 어제 데일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제가 말씀드리면, 기관들이 지금 어제 이전까지만 해도 6일 동안 분위기가 계속 순매도 분위기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은 7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 개인만 사고 있다. 이 흐름이 뭔가 바뀌어야 시장을 좀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개인들만 순매수하는 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했는데, 그래서 외국인 수급 변화가 어제 폭이지만 어쨌거나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기관은 두 번째 본 게 코스닥의 기관인데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연기금이 자금을 집행을 했다고 일단 보고, 그렇게 되면 시장 수급은 약간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그 개장수의 수급에서 개인들이 기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오늘도 개장해서 시장 참 보고, 기관이 오늘 순매도가 크지 않든 순매수로 출발하면 오늘부터 한 또 금요일 정도까지는 분위기가 좋겠구나, 일단 수급발을 좀 받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또 금요일 되면 다음 주 월요일을 대비해서 항상 월요일마다 안 좋은 일이, 아르헨티나의
정말 블랙 먼데이도 월요일 아닙니까? 한번 아르헨티나 한번 볼까요? 요즘 아르헨티나 어떻게 됐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역시 안 좋군요. 아르헨티나 이게 블랙 먼데이 37% 빠졌죠? 30, 거의 38% 빠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하루에. 이게 아르헨티나거든요. 이것도 월요일이고. 월요일이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번 주에는 화요일날 어제 아르헨티나를 많이 빠졌거든요. 브라질 같은 데는 어떻나요? 브라질도 영, 미국 빼고는 분위기가 영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상해 주가 지수가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서 상해 주가 지수는 좋네요. 자,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수급의 변화가 가장 컸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다. 가장 좀 긍정적인 변화인데, 다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홍남기 부총리의, 지금 상황, 근데 지금 유튜브로 되고 있죠. 근데,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흐름에서는 그 과연 홍남기 부총리가 말했듯이 내년에 바이오 헬스 미래차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 3조 투자하겠다 하는 게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제가 볼 때는 이 바이오주들 어째 다들 좀 주변에 있는 중저가 바이오주 그동안 바이오주 정말 낙폭이 컸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낙폭이 크면 이제 반등장이 오면 반 정도는 회복하는 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바이오주에 뭐 좀 재료가 없나 이렇게 봤는데 긍정적인 재료가 낮기 때문에 그게 과연 주가에 반영될지 사실 바이오나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에 투자하겠다는 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에 과연 얼마나 먹혀들까? 뭐 스코텍 같은 것도 어제 올랐는데 누가 봐도 바닥권에서 머리를 드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나 시장에 먹히느냐 이런 것들 그게 오늘의 저는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돌아서야 코스닥은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 정보가 좀 더 삑삑거리는데 한번 보면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추가적으로 나온 거는 특별히 지금 나오는 것들은 없습니다. 뭐 많기는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의미있게 전달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뉴스부터 정리를 하면 LG 디스플레이 우리 LCD 패널 가격이 올 들어 최대 낙폭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참 미래는 물론 알 수 없는 겁니다만 증권사들 애들한테 이제 꼭 해주고 싶은 게 뭘 항상 긍정적으로만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벌써 뭐 올 1분기 회복될 거다, 2분기가 저점일 거다 하더니 뭡니까? 지금까지도 안 오고 지금은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기관에서는 내년쯤 돼야 턴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미 턴이고 나발이고 참 표현이 거칩니다만 반도체 고정거래가 2016년 6월 가격으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슈퍼 호황 직전까지 이미 내려갔습니다. 턴이고 뭐고
그때 제가 계속 그동안 인터넷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경험적으로 한번 호황이 오고 난 다음에 2, 3년 동안은 반도체는 별로였다. 요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확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는 후유증이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BDI 지수 급등 근화물, 벌크 화물가 이님이 폭등을 했다. 그 다음에 폭락을 해가 STS 조선이, STS 페노션 뭐 대한해운 다 엉망됐지 않습니까? 그 세상 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LCD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LCD 패널도 뭐 1분기 좋아진다 어쩐다. 개뿔은 지금 8월인데 오히려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패널 생산 업체들이 다 중국 패널 업체들이 다 사실 정부 기관들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뭐 누차 방송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는 힘들다고 매도를 하라고 네 레인더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이데일리 TV 방송하면서 이때도 계속 부정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매출의 80% 이상이 LCD에서 하는데 LCD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회복한다는데 회복해봐야 하는 거고 그건 그때 얘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대형 OLED TV용 OLED 분도 막대하게 투자를 했지만 삼성하고 지금 삼성의 QLED TV가 지금 워낙 잘 나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 해외에서 자금 조달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 공격 때문에 빠졌지만 지금도 저는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주식 뭐 그동안 모르는 분들은 낙폭이 크니까 또 반동이 오겠지.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되죠. 이때도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아마 낙폭이 이제 돌아서겠지. 그런 투자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알고. 설사 반등을 해서 만약에 일시적 주가는 일시에 14,500원 갈 수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거는요. 먹어서는 안 돼. 그건 독이 든 사과입니다. 그런 거 노렸다가 또 걸리면 또 이런 꼴 한 번 더 만나는 거죠. 이럴 때마다 와 가는 것도 이때 산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이 그대로 맞았을 겁니다. 설마 여기 더 빠지겠어 이런 생각들.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위기로 갈 수 있어서 이건 잘못하면 LG그룹은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패널 가격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곁에서 먹고 사는 실리콘웍스 같은 회사도 좋을 리는 없겠죠. 뭐 자기가 주로 공급하는 회사가 어려운데 무슨 실리콘웍스라고 좋아지겠습니까? 자, LCD 패널 가격 급락이 올 들어 가장 큰 폭 하락이 제일 기대되는 뉴스였고 홍남기 부총리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에 내년에 3조 투자하겠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나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중저가 바이오주들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라서 과연 이렇게 확산이 될까? 그게 오늘의 또 관전 포인트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시장 내부적으로는 어제 보셨듯이 어제는 오후장에 오전 11시부터는 어떻게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오후 1시 15분 정도부터는 기관의 순매도 감소가 본격화되고 특히 2시 한 10분경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 결국 기관이 뜬금없이 오전만 해도 360억 팔던 기관이 오후에 순매수로 뜬금없이 전환한 이유는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었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소위 말하는 돈빨이 한 2, 3일은 가지 않겠냐. 한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래 금요일날 현금화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시장에 조금 종목별로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면 오늘 개장 후에 저하고 같이 보시겠지만 개장 후에 기관들이 순매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니면 순매수 출발하느냐, 그걸 먼저 확인하고, 뭐, 어제 연기금 자금 집행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시장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확 빠질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외부 악재가 없다면, 뭐, 약보합 정도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횡보 정도는 하리라 보는데, 그때 종목별로 과연 바이오, 중저가 바이오주들, 어제 오스트코텍 같은 경우도 어제 제법 올랐거든요. 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알찬 바이오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게 좀 확산이 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어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증권사에는 장 끝나고 해설을 하기를 니켈 코발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오르고 나니까 억지로 붙이는 얘기고, 코발트 가격은 빠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빠진 후에 지금 약보합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는 코발트 가격이 없나 한번 살펴보자. 그다음 코발트는 안 봤거든요. 코발트는 없구나. 코발트가, 니켈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2차 전지가 니켈을 높이고 코발트를 줘. 코발트가 워낙 비싸니까요. 근데 니켈도 엄청 비싸졌네요. 그래서 니켈 가격은 올라가고 코발트 가격은 떨어지고, 코발트를 더 쓰는 쪽으로 가니까 그런 트렌드인데, 어쨌거나 니켈 가격의 상승은 스테인리스 강하는 업체도 좋습니다. 황금 ST나. 그런데 뭐 근데 전방 산업이 좋아야지. 지금 스테인리스 전방 산업이 좋아야지. 뭐 어쨌거나 뭐 황금 ST 같은 종목들도 업황은 좋은 편입니다. 황금 ST가 거래량이 별로 없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죠. 그래서 7월에 막 올라갈 때는 뭐 별 반응이 없더니 8월에 올라갈 때 이제 반응을 좀 하네요. 근데 워낙 거래량이 작아서 이 종목도. 자, 그래서 니켈 코발트 가격 상승 때문에 2차 전지 소재가 올랐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연기금 매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관이 사서 올랐구나. 왜냐하면 어제 첨보가 많이 올랐거든. 첨보가 뭐 니켈 코발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첨보는 아시겠지만 전해질 첨가제 이런 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한번 또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그러면 제 카페에서, 자, 카페에서 보면 여기 첨보 리포트, 뭐 늘 이걸 그냥 바이블 삼아서 보십시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2, 3분 내에 그냥 제 리포트 읽어보면 어떤 회사인지 쉽게 아시라고 제가 이 리포트를 썼거든요. 이 첨부를 보시면, 제가 웬만하면 매수 안 하는데, 이것도 한번 업데이트 해야 되겠군요. 지난번에 매수 의견이라서. 자, 뭐냐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소재도 다 압도적입니다. 점유율이 95% 이렇게 압도적이라서 이 부분도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20%대 30%까지 갈 만한 회사인데, 자, 전해액과 전해질은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전해액은 뭡니까? 리퀴드잖아요. 전해질은 뭐, 솔트 아니에요, 솔트. 그럼 쉽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이런 표현도 쓰죠. 소금이라서. 그래서 전해액을 구성하는 게 전해질, 그 다음에 여기다 첨가물, 그 다음에 유기용매,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전해액이 되는 거죠. 쉽죠? 저랑 해서 또 아침에 하나 아셨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어, 자, 라이파이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라이파이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해 질 요것들, 그래서 전해질 지금은 소금염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도 첨가물로도 쓰다가 다 쓰기도 하고 회사마다 배터리 만드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해질 또 전해질 첨가물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 전해질 같은 경우는 중국 하나, 이것 하나, 세 개, 두 군데 만들고, 그다음 P 전해질 같은 경우도 핵심적이다. 그다음 D 전해질 또 거의 첨보에서만 생산한다. 요거 띄어쓰기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회사, 여기 이 회사가 무슨 리튬 코발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죠. 아무 관계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 어제는 그냥 기관이 사서 올랐다. 니켈, 코발트 이런 얘기는 뭐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그냥 기관이 연기금이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2차전지 소재는 저도 참 뜬금없다. 어제 근데 후공정업체 강세는 사실 끝나도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시스템 반도체 지원하겠다 이런 걸 미리 안 매수인가? 근데 그것들이 뭐 사실 후공정업체하고는 또 무슨 관계지? 물론 후공정업체들이 시스템 반도체의 패키징 테스팅을 하는 후공정이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뜬금없었다. 어쨌거나 오르는 건 좋은 일이죠 뭐.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파이님께서 펀드 매니저 금융기부 맞습니다. 요즘 펀드 매니저 어려가지고 맞습니다. 수야님 들어오십시오. 아이고 또 녹화 안 하고 있었네. 으아 수야님 내가 또 녹화 안 하고 있었네. 자, 2분 전입니다만 그래서 간단히 앞에 했던 것들 정리를 하면 지금 LCD 패널 가격이 8월에 가장 크게 올 들어 가장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왜 이럴까요? 녹화를 왜 안 눌렀을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실리콘웍스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 홍남기 부총리가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내년에 3조 투자하겠다 했는데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제부터 움직인 지노믹트리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알테오잔이라든지 좀 중저가 그러니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수야님. 그래서 중저가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홍남기 부총리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그 반응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시장은 아시겠지만 그 확인은 할 수는 없으나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큰 역할을 했고 특히 2시 10분 요때부터 2시 10분 이때부터는 기관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아주 강하게 갔었는데 오전에 300억 이상 순매도하는 기관이 한 10분부터 이렇게 막 순매수 기조로 돌아서는 이유는 기관 자금, 연기금의 자금 집행 아니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자 그렇게 결국 어제 연기금의 자금 집행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 연기금의 자금 집행은 뭐 한 2, 3일은 우리 시장에 좀 수급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좀 오늘 한 금요일 정도 보고 좀 종목들 공략할 타임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별로는 좀 중저가 바이오주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솔브레인은 어제 기관 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연기금이 자금 집행하더라도 여기서 팍팍 치고 올라가고 그런 흐름은 저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어제 연기금이 매수 안 해서 자금 집행 안 했으면 어제 올라갈 수도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2, 3일 정도, 금요일 정도까지는, 좀 횡보나 강보와 국면이 아닐까 수급을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좀 막판에 땡겨 놓으니까 오늘 마이너스 출발을 하는군요. 일단은 우리가 늘 그렇지만 이렇게 막판에 좀 인위적으로 땡겨 놓으면 아침에는 막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네요. 어제는 외국인이 4억 정도 소폭수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세 출발하면 우리가 뭐 그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2시 이후에 억지로 좀 땡긴 부분이 있어서 그 후유증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될 때 과연 좀 중저가 바이오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그런 것들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고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대통령이 한번 갔다니까 막 엄청 올라가는군요. 이건 뭐 최소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칭찬을 했다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효성 첨단 소재는 내재 가치 대비 좀 저평가 회사다. 근데 또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러니까 그제 올 때부터 대통령이 간다고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치인들이 가면 주가 올라가는 건 지난번에 경인 양행도 7월 27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열림이고 그날 장안가 쳤지 않습니까? 좀 진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 기업들 막 그냥 뭐랄까 들러리용으로 가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기업들을 위한다면 지금 주 52시간 근무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좀 하고 참 그것도 아니 그 우리나라가 지금 주 52시간 근무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아니 사람이 52시간 근무하든지 40시간 근무하든지 60시간 근무하든지 그 사람 마음이지 왜 나라가 몇 시간 일하라까지 지나 잘하지. 맨날 지금 사실 참 이런 얘기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만 저는 참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요즘 주가에 영향을 줄까봐 보고 있는데 뭐 조국 후보자 같은 사람 참 그런 사람을 왜 지명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해도 귀에 잘 들어치도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된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곁에서 쭉 지켜본 결과로 보면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세상을 왕따 놔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선민의식에 빠져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막 지적을 해도 이들이 뭐하라 뭐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막 역량이 모여도 부족한데 그런데다가 온갖 정치권에서 맨날 싸움만 하니까요. 자 진심으로 좀 기업들을 생각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나이파이님 진심으로 기억하고 기업을 위해서 정말 트럼프처럼
트럼프는 지금 아메리칸 포스트가 결국 미국의 공장 짓고 미국에 일하게 하라고 저렇게 지금 역으로 넘어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넘어가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노동정책은 외국인들이 보는 건 한국은 굉장히 반시장적인 노동정책이다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데 참 위정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냥 한 번씩 가서 덜러리용으로 쓰지 말고 기업을 정말 진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조선첨단 소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재 국산화주 어제 일본이 2차 수출을 허용했는데도 이 소재 국산화주 기죽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제가 소재 국산화주가 힘이 있는 테마다. 이게 쉽게 꺼질 테마가 아니다는 거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 국산화주들은 제가 이미 지난번에 녹화를 해놨으니까요. 틈틈이 계속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총정리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음, 소재 국산화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고요. 2차 전지 쪽은 어제 많이 올라서 소재 쪽은 조금 조용하고, 자, 지수가 보합 정도 회복했습니다. 약세 출발해서 아침에는 좀 다들 눈치 보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노믹 트리는 보합 플러스 G3 BND 보합, 인트론 바이오 보합, 자, 뭐냐면 시장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탄력을 보여야, 바이오들이 지금 사실 본인의 잘못보다는 주변 분위기로 인해서 대부분이 지금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낙폭의 반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해야 될 타임인데, 일단은 홍남기 부총리의 바이오 산업 지원하겠다. 이게 얼마나 시장에 맥힐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들어왔습니다. 자, 아침에는 하여튼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고 흐름을 판단하겠습니다. 제일 돋보이는 부분은 소재 국산화주다. 첨단 소재는 대통령이 어제 갔었었고, 솔브레인은 어제 기관 매수가 좋았었습니다. 자,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월 말 정도는 제가 램 테크놀로지 그 금산공장 가동 여부 하면서 지켜보자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싶어서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램 테크놀로지를 천주 사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한 200주 정도는 뭐 지금 정도 담아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면서 어쨌거나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지나서 월요일 항상 우리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저는 좀 램 테크놀로지를 더 유심히 보면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2차 전지 쪽은 어제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 좀 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많이 올랐던 후공정 업체들 테스나는 강하고 나머지는 좀 심고르게 역시 LB세미콘 이런 건 이제 엉덩이가 무거워서 차이는 뭐냐 자본금이 크니까 200이 넘어가면 역시 오를 때는 좀 덜 오르고 늦게 오르고 빠질 때는 먼저 빠지고 이렇습니다. 다음에 헬릭스미스 이런 쪽은 헬릭스미스야 뭐 상대적인 강세가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분위기가 여타 종목으로 확산되는지 그게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야스가 지금 좀 광채를 보이는데 저는 뭐 별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LG 디스플레이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금 대면적 OLED 투자할 수 있을까요? 지금 OLED TV도 잘 안 팔리는 판에 LG는 하겠다고는 하나 저는 야스는 LG 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증착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썩 땡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그냥 불안한 마음이었어. 그냥 갖고 계신 분 잘 수익 많이 내십시오 하고 말아야죠. 그 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도 별로 움직임이 없군요. 그래도 미래차 얘기를 해도 수소 쪽은 오늘 지금 별 얘기는 없고 황금 ST가 조금 고개를 드는군요. 저는 뭐 철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씀드려 저는 막 성장주 이런 걸 좋아하고 주식은 저는 성장주 찾기라고 보거든요. 미래 성장할 기업을 찾는 그게 주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막 그 뭐랄까 구산업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장이 별로 없는데 실적은 좋아진다. 이런 주식들은 해도 그냥 단타하고 말아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거는 좀 빠졌기 때문에 어제 기술적 반등했는데 다시 반락하는 모습이고 KMW도 어제 막판에 불러서 놨지만 역시 아직은 제가 덜 익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너무하잖아요. KMW 제가 늘 좋아합니다만은 여타 종목들이 아직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들어간다 이거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지금은 시장이 되려면 바이오주들이 한번 좀 상당폭 반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또 뭐 소재 국산화, 통신 장비, 2차 전지 이런 쪽이 움직이는 게 맞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 시장이 건강하지. 자, 오늘 아침에 저도 소재 국산화주가 제일 좀 돋보입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볼까요? 9시 18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개인들은 순매수에서 시작하고, 자, 외국인들은, 어제 좀 올랐다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네요. 이것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기관들도 일단 34억 순매도로 출발을 하는데, 기관들 아무래도 10시 넘어봐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3업, 수급을 한번 보면, 보시면, 그래도 오늘은 아직 미미하긴 한데 3업 펀드가 플러스를 하고 있다. 이건 뭐 지들이 공매도로 환매수를 하든 아니면 연기금 자금 받아 순매수하든 뭐 그런 분위기인데, 요게 또 변수네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매도가 많아서. 근데 외국인들이 아침 또 팔다가 어제처럼 또 11시 되면 또 태도가 바뀌니까 참 힘듭니다. 제가 한번.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외국인의 매매, 기관 매매 이런 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영향을 주니까 이것만 보려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듭니다. 전망하기가. 시장이 좀 안정돼서 제가 업종이나 이런 걸 좀 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작은 얘기만 자꾸 하게 되니까 속상하네요. 저는 막 기업 내용, 막 종목장이 와서 기업 내용 막 설명해주고 이럴 때가 정말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건데, 지금은 수급부터 먼저 이렇게 꼭 챙겨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게 속상합니다. 자, 어제 AP 시스템, SFA 이런 거, QD, OLED 투자가 지연된다 이런 것들로 덕산, 네오록스니, SFA, AP 시스템이 심리적 타격을 받겠다. 어제는 타격을 받았는데 어제 기관 매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하루 정도겠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걸 뭐 지금 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SFA 지금 QD OLED가 지연되면 그냥 중국이나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우리 관점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린 좀 알찬 바이오주 쪽도 관심을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기관 매수가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섣불리 우리가 들어가서 보초 쓸 필요는 없죠. 지금 뭡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라이파이님 화평법, 화관법, 완화 기대, 그냥 라이파이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지금 뭘 대책이 나온 건 없죠. 화평법, 뭐 화관법적인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중요한 재료인데, 화평법, 화관법이라는 게 뭐 화학물 관리에 관한 법률 막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보면 참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뭐 사건 터지면 그 일 안 나게 하려고 막 그래 법을 막 만듭니다. 규정도 막 만들고. 그래서 저는 와, 우리나라에 왜 자동차 안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그렇게 많이 나면 지금 분위기면 차도 지금 못 몰게 해. 차도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화학사고 한 번 나면요 막 규제를 더 붙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관리법은 화물관리 환경부에서는 화학산업은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학산업을 하려면 뭐 인허가 받는데 시간도 엄청 걸리고요. 서류도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본 거 사는 거 쓰는 게 낫지. 중국 거 수입하는 게 낫고. 뭐 이러면 터지면 거의 다시 못하게 하려고 저는 그런 거 좀 안 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것만 몰라도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럼 터지면 또 해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걸 다시를 못하게 한다고 계속 규제만 늘어가. 안 그래도 규제가 많은데 계속 규제가 늘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램테크놀로지가 금산 공장에 불산가스 유출 사고 때문에 금산 공장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재 국산화 바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바람에 다시 재가동하려고 환경부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일 좀 터지면 어떤가요?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한다고 또 일이 안 터집니까? 이번에 또 DLF 또 터졌지 않습니까?
연전에 키코라고 있었거든. 키코 똑같은 구조입니다. 먹는 거는 코딱지만 깨지면 무한대로 깨져서 우리나라 키코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정말 코스닥 기업 많이 망했죠. 그거 이번에 DLF가 똑같은 구조거든요. 근데 키코 때문에 또 금융감독은 얼마나 규제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고 또 안 터지나요? 그래서 홍차님 중요한 질문이신데 금상가동 염두에 좀 미리 사두는 것도 저는 이놈의 월요일마다 이렇게 두려워서 이것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지나서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아니면 내가 말씀드렸던 한 1000주 사겠다 마음 잡으셨으면 한 200주 정도 사서 잽을 한번 날려놓고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램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금 보시면 그동안 제법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반락할 한번 타이밍에 월요일이 겹치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계속 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시장 때문에 아무래도 장이 만약에 뭐 지금 우리가 지수가 강보합이니까 플러스 0.13% 오르니까 이렇지만 만약에 지수 지금 한 1%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부닥 분위기 싸늘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늘 말씀드리지만 저라도 또 용 빼는 재주 있겠습니까만은 참고 마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지나서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되면 또 현금 비중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또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늘 오후 내일 또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늘 강조하는 게 일단 안 깨지는 거거든요. 일단 안 깨지고 덜 깨지고 우리가 소중한 재산을 지키다가 기회가 한번 왔을 때 쭉 뻗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고 마십시오. 네, 참고 마십시오. 저도 그래서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이렇게 사실은 제가 유료 회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종목을 콕콕 집어주세요. 언제 살까 언제 팔까 알려주세요. 사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면 벌써 재벌 됐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수요가 많음을 알지만 웬만하면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기업에 관한 지식을 드릴 수가 없다면 그런 얘기라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훨씬 남들이 할 수 없는 훨씬 많은 걸 장점을 갖고 있는데 뭐 얼마에 사서 얼마 파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리면 그것만 보시거든요. 근데 그게 맞나요? 그게 뭐 맞을 것 같으면 벌써 재벌 됐겠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주시장 32년째 보면서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기법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 못 봤습니다. 주식이 그렇게 쉽나요? 어디?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가 잘 될 것인가 안 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월 30일 날 일요일 날 제가 딱 기사 보고 일본이 세계품의 수출 규제한다 할 때 제가 바로 일요일 날 오후에 좀 죄송한 유료현님 위해서 녹화방송 구성 동진 세미캠 딱 찍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수익이죠. 그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세가 장쾌하게 났잖아요. 동진 세미캠 같이 자본금이 200억이 넘는 주식이 이런 시세가 나타나 정말 통쾌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해서 한 월요일 11,000원 사서 한 16,000, 7,000원 팔았다. 통쾌한 수익이거든요.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지. 뭐 저는 사실 차트도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영역을 제가 만들고 있다. 자, 조금 시장 탄력이 더 붙는 것 같습니다. 수급을 30초만 있다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30초만 있다가. 자, 헬릭스 미스터 보아까지 왔군요. 제 눈에는 아무튼 계속 말씀 시장의 흐름이 되려면 바이오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9시 아까보다 10분 지났습니다. 28분 보면 자,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줄었군요. 그래서 저렇게 지수가 한번 움직이는군요.
그 다음에 기관은 그대로입니다. 자, 10분 전과 비교, 수급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 전과 가장 큰 차이는 이 외국인들이 아까는 155억이었으니까 한 79억 정도 순매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좀. 자, 계속 오늘 수급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게 플러스가 나는군요. 2차전지 소재들. 에코프로 BM은 이런 주식은 이제 니켈 가격 올라가서 괜찮다 이 스토리가 되죠. 지금 에코프로 BM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코발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 영향이다고 하는데, 제가 그 생각, 니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쌤쌤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상보다 안 나쁠 것 같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BM 같은 주식은 탄력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한 65,000원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이제 헬릭스미스 같은 게 보합이 됐었고, 테스나 네페스 후공정 업체들이 다시 또 많이 오르네요. 후공정 업체들 참. 후공정 업체들이 제가 저 선수들한테 한번 다들 물어보겠습니다. 뭐야? 어허. 가시죠. 시끄럽네. 이게 또 프로그램이 또 왜 말을 안 듣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HTS가 다운된 것 같아서 되나 이제 잘못 인수가 발생했다 말이야. 제가 HTS를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이 참. 최근에 또 제 컴퓨터가 또 말을 안 듣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자, 요즘은 저 같은 여의도 선수들도 너무 조용합니다. 지수는 조금 움직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너무 조용합니다.
자, 지노믹 트리가 플러스가 좀 나는군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파맵신 이런 종목도 많이 빠진 종목, 순맨, 뭐 낙폭과대 거의 선두를 다투는 종목인데 앱클론, 자, 제가 이런 흐름들을 바란 거거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조금 늘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시장이 좀 이렇게 변수가 좀 줄어들어서 정말 좀 기업 내용에 기초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참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참 답답합니다. 자, 제가 지금 제 마음에는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막 불안한 마음도 있거든요. 뭐냐면 MC넥스 같은 경우도 어제 기관 매수가 좀 있었죠. 사실 실적 대비 많이 빠졌는데 휴대폰 보면 또 존 쿡 그 CEO, 애플의 CEO가 삼성은 관세 안 내요. 막 그 말이 자꾸 불안해서 밤새 또 무슨 악재가 나는 거 아닐까 또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잠깐만요. 조금만 시장을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뭐 선수들한테 좀 2차 전지, 2차 전지란다. 이 후공정 업체 좀 뭐 없냐 물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지원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다들 오르기는 올라도
별로 다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니켈 가격, 코발트 가격 올라서 한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장은 결국 지금은 결국은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을 사서 뭐 기금, 연기금의 펀드가 사서 오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제법 바이오들이 오릅니다. 바이오 제약이. 이게 결국 만약에 올라간다면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내년에 지원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오른다 이런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관들이 좀 사줘야 되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헬릭스미스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인데 그건 아마 펀드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서 시가총액 높은 걸 산 것 같고요. 알맹이 이씨 기관들이 좀 바이오주를 좀 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기가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지노믹 트리가 탄력을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야, 요거는 좀 불안한데, 누가 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특히 요 날부터는 개인들만 사서 있게 버티고, 어제는 이제 연기금의 자금 집행 때문에 발생한 거지, 지금 흐름이 전혀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숨고르기 내지 뭔가 좀 다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계속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체크해볼게요. 12분 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한 60억 코스닥에 다시 팔았군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한 40억 코스닥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관이 뚜렷하게 순매수를 하지 않는데 다만 수급을 12분 전과 비교를 하면 사모펀드가 한 18억 정도 더 샀어요. 그래서 기간 전체적으로는 한 6억 정도 더 매도였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가 사고 있다. 이거는 일단 펀드의 영향이지 않을까. 연기금 자금 집행 영향이 아닐까 제가 혼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아까보다 한 60억 정도 더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네, 나이파이님 4대강 실개보 숨은 연우 수질 더 나빠졌다. 정략적 무조건 반대 국가적 큰솔 근데 지금 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또 뭐 주식시장에 우리가 큰 흐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뭐 참 복수 아닙니까? 이분들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검찰 개혁도 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옛날에 가서 많이 두드려 맞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분들은 이제 개혁이라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분들이 뭐 민주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시대가 요즘은 어디 가도 저희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존다고 뺨 맞고
지금 생각하면 참 말 같지도 않아요. 수업 시간에 생리현상에 졸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수업 시간에 졸 수 있지. 그걸 자 기지개 한번 켜자 이러면 될 거예요. 그냥 불러가야 뺨마대게 때리고 그게 저희 물론 저희 50대지만 그때 학교가 그랬었거든요. 폭력이 난무했으면 군대 가도 뻑하면 때리고 대학 가도 받아치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는 시대가 그런 거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사회 수준이 높아지니까 폭력에 대해서. 음, 그래서 그분들이 뭐 민주화를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폭력이 멀어지고 요즘은 아동학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 여성분들에 대해서 성희롱 이런 것도 시대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옛날에 가서 막 고문 받고 빠따 맞고 두드려 맞고 하니까 그 복수죠, 복수. 제가 볼 때는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모든 걸 반대를 하고. 근데 저는 걱정이 또 뭐 시대가 안 바뀝니까? 또 다음 정권이 오면 또 이런 식으로 전 정권에 대해서 복수하고 이래버리면 정말 슬픈 좀 유치한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만델라 같은 뛰어난 분들은 그렇게 고문당하고 감옥에 있지만 다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위정자가 참뭐 어떤 사람이 나오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델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화해와 용서를 하면 사회가 안정되는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막 인종차별 막 이런 쪽으로 나가면 막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영화 봉오동 전투대회 말씀드린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또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광복절 마저 개봉하고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지 그 뭐 사람 예사는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거는 만약에 극장에 가서 보려고 해도 기분이 더러워서 좀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인터넷이 들끓더라고요. 시험도 한 번도 안 보고 대학을 그 대학원까지 다 가고 하니까 특히 대학원 그쪽은 이 레지던트들이 지금 엄청 화가 났더라고요. 아, 정말 그냥 뭐 말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사회학까지만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봤지만 바람만 하는 사람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행동이 다들 그 말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면 행동은 엉망을 하면서 입으로는 세상에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해버려. 거기서 그 다음에서는 그 행동과 모습들의 실망을 제가 많이 봤는데 역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른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음, 맞습니다. 자, 아무튼 하여튼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 이렇게 이제 정정이 자꾸 계속되니까 그래도 오늘 그래도 홍남기 부총리가 전기차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쪽을 지원하게 내년에 3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나마 반갑습니다. 정정만 해서는 막 맨날 보면 싸움만 보여서 경제를 너무 뒷전으로 한다는데 그나마 그런 얘기라도 해줘서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이건 정부가 미는 주도 사업이란 겁니다.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정부가 미는 사업 쪽으로. 그래서 지금 그 중에는 바이오 헬스가 지금 최악인데 바이오 헬스 우리가 전혀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 산업만큼 편한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 무역 전쟁에도 괜찮고 일본 수출 규제도 관심 없고 우리만 잘하면 되는데 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웨이브 일렉트로가 조금 움직이는군요.
자, 아무튼 소재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 언제든지 뭔 재료가 하나 터질 수 있어서 계속 관심을 두자 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덕산 네오록스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계속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QD-OLED 투자가 지연된다 할 때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겠다 이런 거. 자, 오늘 종목 중에는 지노믹 트리가 좀 띄네요. 지노믹 트리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지노믹 트리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뜬금없이도 계속 주가가 빠질 수 있구나. 자, 지노믹 트리 한번 보면 이것도 업데이트를 제가 좀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외 진단 업체입니다. 시젠이나 이런 류의 회사입니다. 사실 이 주식은 바이오 뭐 신약 개발하고는 관계가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체외 진단 이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했다. 근데 이게 메틸화가 되면 그 단백질의 특성들이 억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장암을 좀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메틸화 돼 버리면 대장암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틸화 특성을 찾아서 대장암, 방광, 폐암의 바이오마커, 결국 바이오마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대장암이야, 그런 확실한 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방광암, 폐암 해서 바이오마커를 신데칸2, 팽크 뭐 이런 거 해서 지금 대장암은 시판 허가가 낮다는 겁니다. 날 거다 하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대장암은 지금 우리나라는 암 질환 중 세 번째로 많고 사망자는 두 번째로 많고, 대장암 우리가 좀 알아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있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대장암 진단 키트 이젝트 사이언시즈가 대장암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시가총액이 125억 달러, 5월 17일 현재인데, 제가 최근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적자 회사인데도 굉장하죠. 자, 근데 콜로가드, 이그젝트 사인 콜로가드보다, 콜로가드는 대병 전량을 해야 되는데, 전량을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여기는 1, 2g 정도면 되니까 시간도 빠르고, 가격도, 이건 원천 기술을 지노믹 트리가 갖고 있으니까 싸고, 콜로가드는 원천 기술을 또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도 비싸고 민감도 비슷하고 하니까 당연히 얘가 낫죠. 제가 볼 때 이그젝트 사이언시즈 같으면 저는 지노믹 트리 같은 거 인수해버리겠습니다. 일단 방광암은 소변 가지고 검사하는 거고, 폐암은 피 가지고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주가 왜 저래 많이 밀렸나요? 저는 이건 저도 반성을 하는데, 그동안 무상증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장 초기에 리포트에 굉장히 좀 신랄하게 뭐라고 했는데, 결국 그 영향이 지금 주가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가능성 있는 회사.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이제 법인 만들어서 미국에도 이제 허가 받으려고 임상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자꾸 이그젝트 사이언시즈랑 우리가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그젝트 사이언시즈가 뭐 아까 12억 5천만 달러, 15조 정도 됐죠. 15조 정도가 됐다 치면, 지금 지노믹들이 시총이 얼마나 되나요? 한 3천억 되나 이제? 하도 빠져가지고 지노믹들이 시총이 2,900억이군요. 와, 많이 줄었네요. 많이 오르는데요.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바닥, 지난번에 쌍바닥 찍은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찍고 돌아서는 낙폭과 대주들이 바이오 뉴스가 많이 나옵니까?
또 선수들 사이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 해가 쭉 많이 나오는군요. 왜 뜬금없이 이런 게 나오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네요. 자, 수급 한번 체크하고 오전 방송 마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순매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43억 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들 순매도가 9억 정도 더 늘었군요. 자, 13분 전과 비교를 하면 개인들이 한 57억 정도 지금 더 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한 43억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들은 한 9억 정도 팔았습니다. 개인들의 힘으로 좀 올라가나요? 근데 사모펀드는 사고 있다는 거죠. 사모펀드가 8억 정도 조정해서 역시 이 펀드 자금 집행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오늘 시장은 이제부터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이 어떻게 할 거냐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와 외국인 동의 포인트를 주시고 계속 접근하시고, 제 관점은 지노믹 트리처럼 중저가 낙폭이 컸던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파맵신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 앱클론 이런 것도 엄청 빠졌죠. 알찬 종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데 저는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 좀 낙폭이 큰 올릭스도 마찬가지고요. 낙폭이 컸던 바이오주 위주로 단기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노믹 트리가 뉴스가 뭐 좀 났나요? 제가 얘기하니까 확 올라버리네. 7월 편출입 변경한다 할 때 지노믹 트리 편입 예상 종목이군요. 이게 좋은 종목인데 편입되면 아무래도 따라본 최근에 AP 시스템이,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150 들어가는 바람에 AP 시스템이 올랐듯이 지노믹 트리 에코 마케팅이 있군요. 에코 마케팅. 네. 자, 그래서 사모펀드 외국인 동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시장 내부에서는 그런 바이오주들 움직임 정도에 오히려 관심을, 단기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시장을 지켜보시고요. 오늘 2시 20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파님 감사합니다. 이스터 피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녹화를 해놨으니까요. 보십시오. 오늘 좀 출석이 늦으셨네요. 네, 다들 감사합니다. 홍차님 다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